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봐도 항상 나는 여러분들 보고 반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많이 봐야 또 정도 더 들고 서로 앞으로 좀 많이 또 이제 자주 보도록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어저께 뭐 개인적인 일인데 이 부산시 안에는 각 구마다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고 그 체육회가 요번부터는 저 때는 시장님이 시체육회 회장이 되고 또 구에 또 그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 되고 그 이제 수습부회장 이를 뽑아가지고 사실상 그 회장 역할로 이래 하고 그것은 이제 또 밥도 잘 사고 뭐 이런 분들을 수습부회장들이 시가지고 쉽게 말하면 밥사 일 그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해가 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작용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번부터 민선을 돌렸어요. 쉽게 말하면 구청장과 똑같이 그 구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체육회장을 뽑게끔 제도를 그렇게 바꿨었습니다. 앞에 분이 그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일기는 잘 응용이 잘 안 돼가 미안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잘 못했고 요번에는 2기 때는 이제 정상대로 선거를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체육회 회장을 맡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는 부산 진구에 삽니다. 서면하고 부전동하고 전포동 이 근처 계금 가야 전체가 다 부산 진구인데 내가 이전에 그때 민선 아니고 임명직 할 때 그 수습 부회장을 한번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짜배기 회장을 한번 했어요. 원래 회장은 구청장이니까. 그래 하다가 한 1년 일이 지나가니까 1년 지나가니까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보수 성향의 구청장입니다. 또 이제 진보 성향의 구청장이 바뀌고. 그건 나중에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은 가급적이면 수업 딱 시간까지 좀 지켜가지고 수업에 열중히 좀 해주려는 그런 부탁을 꼭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나는 무슨 특징이 좀 있고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나와가지고 주위에 이야기 좀 해가지고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뭐를 잘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 마칠 때쯤 되니까 저 사람 조경을 잘한다 하더라. 저 사람 집에는 뭐 이래 고기 같은 거 도매로 이렇게 잘한다 하더라. 이런 것을 간혹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동네 우리가 알면은 각자 동네에 가가 그것도 또 판매가 또 팔고 하는데 도움도 되고 서로 간에 친교도 되고 그러한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면은 같이 서로도 이래 알게 되고 그 내용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봐볼 때는 오늘 내가 주제로 간단히 또 다음 주에도 할 일도 또 많이 있고 이랬는데 서로 간에 지금 첫 주 이번 달 계속해서는 제일 첫째 목적이 뭐냐면 친교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명함가와 쫙 했죠. 말씀드릴게요. 수업하고 10분 뒤. 10분 뒤에. 시간상 요리하고 그 뒤에 연속해가 내주기 맞추든지 그러겠습니다. 오늘 뭐라면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주일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꼭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5분씩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1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호칭의 문제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과거에
대학 총장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대표이사도 계시고 박사도 있고 뭐 시의 의장도 계시고 이렇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총연합회 제2기 CEO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생교육은 모두가 교수자고 모두가 학습자고 모두가 경영자입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지금 이제 담임이니까 교수자가 되지만 앉으면 학습자가 됩니다. 또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뭐냐면 뭐 대통령, 그 다음에 목사님도 계시 목사님, 신부님, 뭐 교수님 있지만은 민자가 가장 존경스럽고 위대합니다. 한영훈의 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자라는 것은 제일 먼저 알았어요. 한자는 하나의 준말입니다. 하나, 유일하다는 뜻이요. 하나 뒤에 붙으면 문제가 님이 붙습니다. 님이 붙으면 문제는 하나는 님이 됩니다. 하나는 최고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 보면 또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보다는 예수님이죠. 부처님도 부처님이죠. 큰 스님도 큰 스님은 붙습니다. 이 님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님도 될 수 있고 조국도 님도 될 수 있고 좋아하는 성령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전부 다가 교수자, 학습자, 학생 과거의 신문 다 버리고 님으로 붙이기를 통합니다. 김석조님, 조수봉님, 윤 대표님, 윤혜수님, 윤희병님 이렇게 님자를 쓰고 한호섭 담임도 우리끼리는 다른 한호섭님. 그래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님만큼 가장 존경스러운 교수니까 오늘부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님자로 붙여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님자가 습관돼가지고 저 우리 그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말이지 장로님도 교회 가서 장로님하고 야 님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요 안에서만 만날 때 님입니다. 밖에 나가면 제일 좋은 호칭 자기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보면 하늘입니다. 여러분 한자 많이 들죠? 한자는 방금 하나의 중반이고 하늘이라는 책에 나오면 하늘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아래에 그거를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려면 책도 있겠는데 그래서 칼럼에 우리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우리나라 굉장히 심한데 그게 답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늘이라는 답이는 칼럼을 씁니다. 칼럼에 보면 아주 요약해서 하늘이 뭔지 하늘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럼 보려면 눈도 집심하고 내가 크게 했긴 했는데 돋보기다 가졌으니까 아주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가 칼럼을 읽어주는 제자 강혜수의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그걸 한번 듣는 것이 더 쉬울까 할까. 그 다음에 책은 이용했으면 날 시간이 있으면 하늘에 대해서도 1시간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나와서 빨리 해주세요. 시간을 즐거워해서 빨리빨리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 켜지는 시간 때문에 한 10초, 20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면 되는데.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유석 칼럼 읽어주는 제자 강예솜입니다. 오늘의 주제 갈등의 한국 한월의 길이 있다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산일보 등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남북 갈등, 좌익 우익 갈등, 동서 갈등, 지역 갈등, 혈연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정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빈부 갈등, 온갖 갈등 투성이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우리 국민들은 분열과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져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을 가장 경멸하고 없어져야 하는 제1호로 삼고 있으니 너무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1야당 민주당의 모습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나팔수가 되어 있으니 나라와 국민은 물론 국익은 멀어져 가고 살얼음을 걷는 위기 속에 야당으로서 명분과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의 역할 상실이 국익을 해치고 국가 발전과 번영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윤석열 정부에 올바로 협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과 생존과 미래보다 자신들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 같으니 그들이 주장하는 통합과 화합과 협치는 번지르르한 말에 불과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으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완전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000년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한의 나라, 한국인의 정신인 한얼, 즉 한국인의 혼, 한민족의 정신, 한마음 한뜻,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이며 모두가 하나이니 너와 내가 하나라는 한얼 정신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서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눔과 봉사, 기부와 배려를 실천하는 한얼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함께하는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 속에 무슨 갈등이 분열이 있겠습니까? 너와 내가 하나이니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며 다른 것이 같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이니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요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요 나의 행복보다 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늘 정신이요 하늘 마음이요 하늘 행동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번영과 행복이 나의 발전과 행복이며 타인과 이웃의 행복과 웃음이 곧 나의 행복과 웃음이니 이 안에서 어찌 갈등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한국인의 개국정신이요 건국이념이며 한국인의 철학이고 소명의식이니 어찌 남을 탓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의 한국, 하늘의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올바른 하늘 홍익인간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여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룹시다. 하늘 속에 한국과 한국인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이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꿈인데 아주 요약하게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하는 행복. 이것이 홍익의 정신이고 하늘의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냐면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타인과 국가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공존하는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을 돕고 자기가 가진 것 돈 있으면 돈으로 나누고 지식 있으면 지식으로 나누고 몸이 있으면 몸으로 나누고 노력 있으면 노력으로 나누고 정 나눌 게 없으면 많이 먹어주는 것도 많이 벌려는 것도 그렇게 참석하는 것도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기부하는 이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정신이며 하늘의 행동이며 하늘을 말이며 홍익의 정신이며 홍익 정신 우리의 근거입니다. 서로 너 먼저 주고 너를 먼저 생각해 가는 싸움 이유가 저는 없겠죠.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할 게 없는데 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정치는 부패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고 공무원도 그런 사람이 생기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무심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많은지 라는 숫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국이냐 행복하냐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나누고 베푸고 주고받으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나보다 이타심을 가지면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고 내 가족을 위한 길이고 사회를 위한 길은 그런 정신 그것이 한의입니다. 상시한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CEO에 들어왔습니다. CEO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CEO라고 AMP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 되어서 서울대, 고대, 연대 한 40년 전에 들어가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CEO라는 단어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정경련, 부산대, 수산대, 중소기업 전부 다 제가 학교 다니기 심해서 다 다녀봤습니다. 나는 특히 국회의원 시절에 다녀봤는데 알고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한참 거론되는 CEO가 뭔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평신교육 총연합회 CEO 과정은 제가 이런 설립과 이런 목적으로 설립했고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30분 은퇴해서도 했는데 우리 회장님은 워낙 진행을 잘해가지고 몇 시간 싹 다 뺏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개념 정리는 좀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지 않을까. 오늘 또 가만히 놨더니 10분 했지만은 내가 좀 늦었다고 오래 갈 것 같아서 자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CEO는 뭔지 그 개념 장면을 그게 어제 칼럼으로 제가 쓴 겁니다. 그 칼럼 보시고 여러분 눈이 좀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또 아주 예쁜 제자가 또 그 칼럼을 유튜브로 만들더라고. 근데 유튜브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마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이 시스템이 좀 삐삐삐가 안 좋은 것 같아 볼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좀 이해를 양해해 주시고 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같은 경우니까 방송에 조금 속도가 좀 빠르죠. 이 기술적인 문제고 알아내면 전 공식이니까 알아보시고 참 들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효석 칼럼 읽어주는 제자 강예솜입니다. 저의 부캐는 하늘고등학교 교사이자 태인이 엄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CEO는 여러분입니다. 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효석TV, 하늘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위키 백과사전의 CEO를 검색해보면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 책임자라고 하고 지식 백과사전에서는 최고 경영자 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라고 합니다. CEO의 뜻은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어느 회사, 단체, 정부 부서의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를 말합니다. 수많은 언론을 통해 수많은 회사들이 이 용어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회 의장 혹은 사장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제일 가까운 곳에 대한민국의 CEO는 대통령이고 가정의 CEO는 가장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이후 첫째, 둘째, 셋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상 경제 외교를 통해 실질적 투자 유치 성과에 도출했다는 보도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을 소개했습니다. 그 명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문구와 한국시장은 열려있고 제 집무실도 열려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CEO들과 관람회에서도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강조하며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영업사원처럼 뛰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인 CEO로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 책임자인 동시에 최고 의사 결정자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며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CEO인 대통령의 자리가 최고 의사 결정만 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체일선에서 솔선수범하며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과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각 부서장 CEO도 공무원도 각 기업의 대표 CEO도 직원들도 영업사원처럼 뛰어달라는 당부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는 대표인 CEO가 되고 영업사원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국가 번영과 국민 행복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국민 모두가 CEO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하늘나라 한국인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영업사원 같은 CEO가 되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CEO이고 직장의 CEO이고 가정의 CEO이며 자신의 최고 의사 결정자인 동시에 자기 성공과 행복에 대한 최고 경영자이며 책임자인 CEO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CEO 정신이 모여 위대한 대기업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CEO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스카들이 CEO의 직인을 내리지만은 제가 내리는 직인 이 직위에서 CEO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맡은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맡은 직분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서 의사결정을 잘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인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름으로 손을 뽑고 국회의원도 이름으로 손을 뽑으니까 그 하나의 의사결정이 바로 최고 책임자가 나라의 운명을 만들고 사회의 운명을 만들고 나의 운명을 만들고 내 후손이나 내 다음 세대의 운명을 좌우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중요한 주인이고 CEO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 함께 나누고 공부하자는 것이 우리의 학교 이 평신고용위원회의 설립 목적이고 가고자 하는 CEO의 방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기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토론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다음에 또 하고 토론 기간은 하고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면서 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박수 한번. 자, 이거 올려주세요. 혹시 우리 일정을 가는데 90분 수업이어서 한 45분 하고 한 5분, 10분 시작하는 우리 학생의 견해가 들어왔는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조절하시고 또 뒤에 살짝 빠져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90분 수업을 연습하면서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한 5분,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강사님도 오시더라도 90분 연명을 하니까 혹시
여러 가지 생리적 이유 때문에 꼭 나가시고 있으면 말없이 조용히 이해가서 스스로가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이때 박수를 많이 치시면 오늘의 주제는 자연과학자가 밝힌 12,000년 한국 문화 역사. 제가 한번 그 책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서양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농업혁명과 농업문화와 농업환경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중부 한반도에 대했다는 내용을 우리 서울대 사회 교수는 신종화 교수가 외국의 교수와 연결시키면서 만드는 학문이 최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지금 다른 학장 고학자들은 이 학문의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난 이 학문의 새로운 학문은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우리 자존심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런 요즘 이 세대가 저는 그 컴퓨터 이 파워포인트 보다는 말로 하는 더 잘하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참 잘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능한 조교를 하나 연구를 하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왕천 학생들 중에 조교를 모셔서 아주 간단하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쫙 그렇게 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고등학교 교사이자 하늘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한교섭 설립자님의 조교 윤향선입니다. 네, 나는 분명히 총재님 강의 들으러 왔는데 왜 젊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 강의를 하나 하고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총재님보다 PPT 조금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후딱 제가 PPT로 사진 보여드리고 내려갈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과학자가 밝힌 12,000년의 한국 문화 역사라는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벌써 머리가 지근 아프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이 긴장된 두뇌를 깰 수 있는 간단한 인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인물 퀴즈에서는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인물을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신혼집 앞에 새로운 로또방이 생겼는데 저번 주에 1등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범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또 집에 가가지고 이 로또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있으시면 그 지원자분께 드리고 없으시면은 제가 또 추천을 받아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이번에 로또 1등 한번 노려보겠다 또는 내 이런 거 잘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희정 선생님 네, 나와주시고요. 또 혹시 내 한번 인생 역전해볼게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이 강의를 들었는데 회장님이랑 말 한마디도 못해보다가 오늘 처음 사실 악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우리 학생 회장님께 한번 모셔주시고 나머지 한 분은 학생 회장님께 추천을 받아도 될까요? 회장님 응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장로님. 네. 그리고 제가 딱 한 분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순발력과 재치가 있으신 분 있습니다. 조선홍님. 네, 나와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다음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윤만호님부터 제가 화면을 비춰드릴 테니까 보시고 윤만호님, 김석조님, 조성욱님, 정희정님 순으로 정희정님이 조성욱님 왼쪽에 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입니다. 1, 2, 3. 김민아, 다음에 회장님입니다. 1, 2, 3. 자, 회장님 탈락하셨습니다. 다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분은 봉준호 감독이었죠. 네, 회장님 탈락하셨습니다. 자, 계속 그 조성욱님, 정희정님, 그리고 윤만호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조성욱님 준비해주세요. 1, 2, 3. 조수미 맞습니다. 아, 회장님 탈락하셨습니다. 자, 조수미 맞고요. 다음 1, 2, 손흥민 맞습니다. 1, 2, 3. 미티스입니다. 윤만호님 3초가 지나셔가지고 탈락하셨습니다. 자, 그럼 조성욱님과 정희정님 대결입니다. 1, 2, 3. 탈락하셨습니다. 자, 정답은 윤여정이었습니다. 자, 정희정님 축하드립니다. 2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1장씩 드리겠습니다. 네, 꼭 1등 하셔가지고 저희 학생회장에 꼭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더 많은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복권을 10장을 사왔는데, 자, 이 사람 누굽니까? 뽀로로죠? 이건희. 한효서 맞습니다. 세종대왕. 나오나?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잘하는데 막상 나오면 이렇게 긴장이 안 됩니다. 박세리. 반기문이죠. 이분 조금 어렵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게임을 준비한 게 단순히 놀자고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공통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대한민국인데 저는 이 사람들 공통점을 끼기는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애국심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그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저도 오늘 사실 금방 말했다시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런 사명과 소명의식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다 홍익인간 실천하고 하나정신을 실천하고 우리나라 알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들으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구매해주신 교재에 자연과학자가 밝힌 12,000년의 한국 문화 역사를 주제로 이제 우리 문화 역사가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용화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신용화 교수님과 또 한효석 박사님의 한이란 무엇인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인류가 어디서 탄생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인류는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맞습니다. 혹시 적극적인 대답을 해주신 학생분에게는 나무 복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아프리카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손창구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품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박수가 같이 나와야 돼요. 네, 손창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인류는 동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35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 이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죠. 이때 발생을 해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함에 따라서 인류는 이동을 해서 아라비아 반도, 홍해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오게 됩니다. 자,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사진은 평안반도 상원군 흐구리에
산의 사진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제가 이 산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것 같지만, 자, 자세히 봐주세요. 이 빨간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동굴이죠. 이 동굴에서 검은모로 유적이라고 하는 구석기 유적이 대거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유적을 분석을 해보니 약 100만 년 전의 유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충북 단양군 도당리에 있는 궁굴 사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만 봤던 그런 사진들의 유적들이 대거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적들은 약 70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유적뿐만 아니라 이 복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복근이 이 금빛 이 사람은 발굴된 머리뼈를 바탕으로 DNA를 복원해서 만든 인간상인데요. 이 사람은 약 5만 년 전의 사람이고요. 또 좀 작은 인구죠. 작은 인구를 발굴돼서 그걸 분석해보니 약 4만 년 전에 소년 아이의 뼈도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러한 유적과 발견된 인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유라시아, 아까 그 지역이 다 우리나라였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이 해륙한국 일대에 100만 년 전, 70만 년 전, 5만 년 전에 인류가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추론하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은 이 100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일까요?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네? 우리 조상들이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민족 차원이고 우리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벤츠, 무리의 차원인데요. 민족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공유하고 또 지역을 공유하고 혈연, 문화들을 공유하면서 어떠한 민족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식 축적 도구도 없었고요. 단순히 그냥 생명을 연명하기에도 바빴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 인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안전하게 생명을 이렇게 연명하면 되지 왜 이동을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되게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았고요. 근데 왜 살기 위해서 이동했을까요? 인구가 줄어서요. 귀가 잘 안 들리나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 도구의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날짐승들이 자기 위협하고 하면은 자신의 그런 안위를 보호하는데도 이제 너무 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밝았으면 좋겠고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오르죠. 그래서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 연륙된 대륙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동쪽 이동하다 보니까 현재 해륙한국, 지금 우리나라 영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때 동해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 터미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구석기인들에게 약 15,000년 전 최후의 대빙기가 도래하면서 태양의 90%만 땅에 닿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99%가 사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북위 40도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절멸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선이 요 빨간 선입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위주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요 빨간 선 보이십니까? 이 이북에 있는 사람은 거의 살 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우리 인류가 그 당시에 바이칼에서 기원됐다, 카프카스에서 지방됐다, 알타이 지방에서 기원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상 기후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제는 불가능한 설이, 낡은 학설이 돼버린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아까 99%의 인간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1%의 인간은 살아남았다는 말이 있죠. 이 1%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맞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그 1%의 인간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요거 맞추는 분께 또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저 유라시아 지역에서 북위 40도 이남 중에 동굴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맞습니다. 지금 그 단어를 쓰면 해륙한국 일대에 동굴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박수가 나와야 돼요.
바로 해륙한국 한반도에 동굴이 가장 많았다고 하면 약 2,000개가 존재했고, 그 외에 이제 중국 양자강 일대 등에 100개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 북위 40도 이남의 제1동굴지대, 즉 강원도 충북지방에 석회암 동굴이 1,000여 개가 밀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그 인류들이 이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굴들이 남아있는데요. 강원도 삼척시 환성굴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광 많이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 동굴이 그때 있었던 동굴이고요. 또 경북 지역, 경북 울진군 성류굴도 아직도 남아서 저희가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엄청 잘생긴 남자 있죠? 제 남편입니다. 짜가 잘 안 보이시나요? 다를까봐 작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15,000년 전까지 15,000년에 그 찾아온 이 비름 빙기는 점점 기후를 회복하게 되고요. 12,000년 전쯤에는 인간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기후가 완성이 됐습니다. 동굴 어떻습니까? 축축하고 어둡고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가 회복되자 인간들은 강가에 나와서 막집을 짓고 움집을 지으면서 이제 인구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집을 짓고 어렵하고 채집하고 사냥하면서 먹다 보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네. 그럼 애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 상대적인 인구 과잉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또 인구 과잉 문제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자꾸 따먹고 뭐 사냥하고 하다 보니까 식료가 부족해지는 문제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퀴즈. 그럼 이 식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맞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현우님,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수가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실제로 인간은 그 식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즉 12,000년에 세계 최초의 농경이 시작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충북대학교 박물관 관장인 이융조 관장은 우리나라 충북 청운군 소로리에서 18톨의 벽시를 출토를 했는데요. 이 벽시를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토탄층을 분석을 해보니 12,000년 벽시가 왔소!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외국가 더 좋아 보이고 막 그 외국 기관이라면 더 신뢰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고고연구소에서도 똑같이 분석을 했는데 That's right! 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2,000년 전의 벽시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실제로 BBC에서도 12,000년, BBC에서 연구한 결과는 12,000년 그 이상으로 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출몰되었다라고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양자가 있는 그 벽시보다 우리나라의 벽시가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데서 연속해서 계속 나와야지 그게 문화지. 만약에 여기서 한 개만 나오고 말아비면 이게 좀 지나가다가 그냥 흘린 건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2,000년 전부터 해서 8,000년 전, 6,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 쭉쭉쭉 연속적으로 다양한 곡식이 출몰됩니다. 발굴됩니다. 또 이러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했던 농기구들도 대거 발굴이 됩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진짜 1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 한반도 영토에서 농사가 지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또 충북 옥천군에 가면은 이런 돌도 있는데요.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노?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돌입니다.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는데 문자가 없던 당시에도 이 농업혁명이 엄청난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이 박고랑 모양을 그려서 자신들의 농업혁명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남긴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농업혁명을 이루고 농경사를 이뤄서 농경 문화를 만든 이 사람들에게,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
이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하고 밝은 광명이 비치는 태양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늘, 하나님, 유일, 하나, 태양, 광명, 밝다, 최고, 크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로 한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민족은 그걸 따서 한민족이라고 불렀고요. 자신들을 한의 나라라고 일컫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한국인 대한민국의 그 한으로 이어져 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할 건 아니고 한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한일섭 그 총재님의 책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교재로 판매가 되나요? 네, 궁금하시면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9,000년 전 시베리아 영토까지 점점점 넓혀가며 한국을 이루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 영토에 있던 민족은 한족이라고 해서 배달국을 나중에 세우게 되고요. 요 서지방으로 간 민족을 맥족이라고 이루고 요와 동쪽으로 간 지방을 예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요서 지방으로 간 맥족, 그 맥족이 적당은 정말 비옥한 농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족장이 자신들을 그 한족과 구분하기 위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곰을 토템으로 하고 새를 부토템으로 하면서 모계부족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요 동지방으로 간 예족은 거기 되게 산악과 밀림 지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을 토템으로 하고 북의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영토를 넓혀 나갔던 맥족과 예족은 특히 맥족은 6,000년 전 극심히 심한 가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가뭄이 와서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다시 고향이었던 이 한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맥족 여족장은 제의하죠. 우리 혼인동맹하자. 그리고 한족의 족장이었던 한웅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군입니다. 단군은 이후 이 예족을 후국적으로 포섭을 하면서 단군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단군 조선 지금 땅 넓이가 어떻습니까? 엄청 넓죠. 이 넓은 이 요령성 평강지구에서도 어떠한 액세서리가 출토가 되었는데 이 액세서리를 자세히 보니 이게 뭡니까? 새입니다. 요거는 범이고요. 요거는 곰입니다. 새가 범과 곰을 거느린다. 새가 한족이 예족과 맥족을 거느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액세서리가 출토가 된 겁니다. 또 산둥반도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를 보니 묘한 문화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 문화가 고조선의 아사달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렇게 지금 한 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널리 뻗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신용환 교수님은 농협혁명의 결과로 남한강, 금강 유역에 살던 무리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 가운데 점차 농경이 가능해진 북방으로 이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죠? 또 한반도기에서도 기원전 7200년경 중앙아시아 이 천산 지역에 한국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7200년경이면 몇 년 전입니까? 9000년 전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한족이 시베리아 지역 뻗어나서 한국을 세웠던 기록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00년 전 기상이변으로 가뭄을 만난 맥족이 한족과 재결합하면서 고조선이 세워졌다라고 신용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석기 혁명을 이룬 한의 나라에 시작해서 뻗어나간 한국 그리고 한족이 세운 배달 그리고 그 한족, 예족, 맥족 다 합친 당군조선의 이 국통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12,000년 동안 이 문화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이게 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가 한국
국호의 어원과 의미 분석이라는 이 논문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난 이 한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징기스칸인데, 이 징기스칸이 바로 한이다. 또 돌고래에서도 왕을 한으로 지칭한다. 중앙아시아 알타이어에 속하는 나라 역사에서 국호의 다수가 한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한 민족이었음을 연구를 했습니다. 또 고인돌 묘지에서 출토된 유골을 조사를 했더니 이 몽골인과 한국인이 DNA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이 영역이 몽골 지방에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또 한당고기에 보시면 13세 흘달 당군 제위 50년, 즉 당기 601년에 5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실제로 나사가 제공하는 스탈라리움이라는 그런 천문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기록대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이런 그 별들의 위치 변화를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로 있는 겁니다. 또 29세 마휴 당군 제위 9년 당기, 즉 1399년에 남의 조수가 석자 후퇴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 박창근 교수가 실제로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 봤더니 진짜로 그 당시에 조수가 세척 밀려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문헌에서 우리의 이런 12,000년 역사와 관련된 기록을 증명하고 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그 과학 시스템 분석을 해보니 진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그래서 삼한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한으로 정한다 라고 고종실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한?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배우는 삼한은 어딥니까? 그 망한 변화지. 그게 그 우리 영토 오른쪽 하나 끝에가 이만큼 있는 그 삼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설마 그 영토 보고 우리가 그거를 따와가지고 대한이라 해야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고조선 국가 운영 기본 원리인 삼한강 경제에 따라서 고조선에서는 진안, 번안, 마한을 3수도로 잡았는데요. 이 고조선이 아까 고종이 말한 삼한은 요 삼한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토가 이렇게 넓게 뻗어나가 있었다는 것을 고종까지만 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영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아졌고요. 이마저도 반띵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한윤석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분열을 하는 이유가 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문화 역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올바른 철학과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문화 역사 언제부터 시작했지, 어떻게 시작했지, 뭘로 시작했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또 한월 정신을 실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상 안창호 선생님은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와 많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국회에 우리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거기에든 뭐 장관 지내신 분이나 뭐 국회의원 하신 분이나 대학 교수들 하는 얘기가 우리 국민한테 그들이 애매한데 모른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지금 역사 연구회 모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사에 대한 것보다는 자연과학사나 기후학사나 홈프터 이런 게 하는 학사들이 더 지금 과학적으로 전문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식이 있습니다. 이 강의한 중에 아주 잘했습니다만 몇 가지 틀린 점이 있는데 제일 앞에 막집과 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집은 구석기 시대에 3만 년 전에
나무를 씌워서 나무 잎파리가 모아놓은 집입니다. 많이 심은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은 그중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집이라는 것이 만 20년 신석기 시대를 농사를 처음 지을 때 집으로 볏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가 3만 년 전이 막집이고 나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만 20년은 빨리 벽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이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 1,700개 정도가 있고 중국 양자강에 한 100개 정도 있고 유라시아나 남쪽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대륙항국과 해양항국이 있는데 대륙항국은 북위 40도죠. 저 북쪽 산 쪽으로 쫙 시베리아 벌판하는 대륙항국이고 바닷가로 오는 것이 해양항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만나지는데 대륙항국, 보통 대륙항국에서는 대륙항국은 12,000년 전에 우리나라 12,500년 전에 대빙기가 마지막 bin기가 와서 이 북위 40도 이상, 북위 40도는 우리 한반도는 신우주입니다. 신우주. 중국은 북경입니다. 그 울로는 게임 쉽게 한마디로 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죽고 99.9%가 생물이나 그 이전에는 나무옷을 코끼리도 막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이유를 모르지만 다 죽었습니다. 99%만 한 0.1% 정도 내려온 사람은 동굴로만 내려온 사람들, 그렇게 40도 이하로 내려온 사람이 살았습니다. 기후학적으로. 근데 내려온 사람들이 살았는데 내려왔어도 동굴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의 연구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동물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동물 외국에서 지금 동물 학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12,000년 전 위에 북쪽에 살았던 것은 아까 학문적으로 지금 나오는 참 다 거짓말했는데 그때 보면 유물이 감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유물을 가지고 이것이 그게 시베리아에 살았다, 천산에 살았다는데 그 유물은 우리가 지금 시베리아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등산을 가다 보면 그래서 죽습니다. 눈에 쌓이면 그 눈 속에 몇천 년 여행가다 있으면 그게 그대로 살았는데 그때는 예백 쪽은 말을 타고 산을 가는 사람인데 그 시베리아 대표에서는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목수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풍랑이 왔다 놓아서 죽었던 그 시체가 남았는 것이 사람 것이 아닙니다. 사람 것은 그것이 하나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고 한 군데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이 유적이 돼서 중국이 몇 년 내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 40도 위에 있는 대륙에 있던 모든 학문들은 다 사장된 학문이다라는 것이 기후학자이나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 의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천문학자로서 제일 유명한 분이 박상문 교수인데 그 뒤에 이제 김석재 교수도 한 분이 그 제자가 김석재 교수인데 그 분이 이 박사학위 논문과 논문을 갖다가 아까 수성을 냈다가 지금 이명과 역사학자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막 요새 너는 개딸들이 막 맺혀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발표된 부분은 지금 역사학자들 전부 은퇴가 되고 훌무스우니까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에서 중지되었고 그 다음부터 물어보면 저는 절대 그런 발표 못했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 굉장히 움켜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강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부화 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이나 문화재청이나 교육부나 언론이나 다 찾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와서까지도. 이 운동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워낙 그게 카르텔이 달리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자연과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후퇴하고 외국학자들이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의 나라라는 표현을 한 거는 한이라는 것은 크다, 유일하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느 개인의 성의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나라의 이름은 사실 아닙니다. 되게 큰 나라는 나는 한이다 하듯이 왕이다, 최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갖다가 환단고기라는데 구석기 시대 제일 큰 건 뭐냐?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는 광명을 얘기하죠. 밝다는 거죠. 환하다. 그리고 환하다에서 환들서 하는데,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환하다, 강명이다, 태양이다 하는 거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 가장 대단하다 하는 것이 하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경상 우리나라 사람은 한교도하고 많이다 내 말이죠. 한길과랑 큰길과라 하죠. 이 한자의 뜻은 그런 뜻에서 의미됩니다. 그래서 개연수 씨가 만들 때는 환단무기를 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화를 갖다 하늘로 표현합니다. 하는 대한민국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하다는 그런 뜻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의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아마 마고 시대에 마고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고 할머니, 삼신할매 얘기하는데 보통 미국의 유명한 강행수도 학자가 마고 시대의 할머니를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되죠. 얘기 때문에. 이렇게 마고는 삼신할매는 여성운동의 근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삼신할매니라 해서 그게 모계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고 시대라는 표현을 하늘 시대라고 표현하고 마고 할머니, 삼신 할머니를 하늘, 마고 중에 최고 큰 할아버지를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나라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9,000년에서 천산에 나와서 한임을 얘기하는 한임 이전에 세상에 신앙은 뭐냐 하면 하늘을 표현데 한웅하면 9,000년 바이칼 천산에서 한임이 생겨서 그 다음에 7,000년 전에 한웅이 배달나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방문을 시키는데 그 이전의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한반도 중립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생긴 시대가 신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는 인간이 정착했고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가 역사는 기록을 할 때는 역사 시대라는 보통. 근데 그 역사를 할 때는 글자를 기록하는 것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선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시대를 하는데 그 시대로 신석기 시대를 하는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거의 90%가 우리나라는 6,000년이 신석기 시대다. 그게 8,000년 없다 해가지고 그 역사책에 다 신석이 그래 나옵니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발표돼서 지금 교과서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9,000년 맞는 전 세계가 지금 신석기 시대는 만년에서 만천 이렇게 다 지금 교과서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과서도 이제는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는 시간은 만년에서 만천이다. 왜 만년으로 세계를 통일했냐면 양자강에서 발견된 농사의 벼시가 제일 먼저 11,000년 만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네스북에는 양자강에서 별의 제10조 농사의 시는 양자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양자강의 시는 장립법, 긴 알랑이라는 겁니다. 긴 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달립별에서 조그만 살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한 몇 년 전에 우리 충북대학교에 이 교수가 발견했는데 18톨을 발견했는데 15톨 정도가 달립별을 발견했는데 우리 이 서울대학교에서 기초학 연구에서 탄소 분석을 해보니까 12,000년이다, 13,000년이다. 또 다른 데서는 17,000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0년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안 믿어요. 그걸 해도 특히 누가 안 믿냐면 역사학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12,000년이 나왔다 해보면 역사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탄소 분석을 잘하고 유명한 것이 아들라대입니다. 그게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기에 고고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12,000년 나와서 아까 영국 방송에서 듣는다.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제일 먼저 진 나라가 대한민국, 한반도, 중부, 한강유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달립니다. 그럼 그 과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하면 농경시대, 그 다음에 공업시대, 1차 산업사회, 2차 산업사회, 3차 산업사회 나갑니다. 농경시대가 지금 12,000년에서 약 10,000년이 성내려가지고 지금 1차 공업시대로 갔을 때는 전기 발전기를 만들면서 약 한 1800년,
80년도, 180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은 진짜 농경사회죠. 그다음 공업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나 반도체에서 제3차 산업이 나온 지가 불과 이제 1990년대 초부터 나왔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 53년 나갑니다. 그렇게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농경사회와 농경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우리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정치사는 역사를 좋아했는데 모든 사람은 삶의 흔적을 역사합니다. 삶을 사는 과정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듯이 문화가 없으면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의 역사도 있고 뭐 요새 역사는 미술사도 미술사, 음악사, 경제사 뭐 다 이런 역사들이 흘러나옵니다. 21세기 와서는. 그런데 지구상에서 한반도에서 생길 때 동굴에 다 내려왔는데 지금 온도와 같은 온도가 된 것이 12,000년입니다. 지금 같은 온도가 그러니까 동굴에서 다 나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냐면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함으로써 농경사회가 처음으로 일어나고 농경사회가 시작됨으로써 우리는 신석기 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문화도 농경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2,000년에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이 된 거죠. 아까 해륙 항구길에서 조금 더 연륙이라는 것은 대만, 일본 이게 전부 다 육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바닷가로 가서 따뜻한 태양을 타서 싹 쳐다가 딱 종사님이 동해에 딱 닿으시니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페미널에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남쪽으로 온 해양 특히 해륙 항구길인데 그게 능기 남한에 강한 금강, 낙동강, 연산강 이 강 쪽으로 사람이 모여 살고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12,000년 전. 인구가 굉장히 조밀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인구밀도 높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농토는 작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데 가서 북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 북쪽으로 가서 저 시베리아 천상으로 간 사람으로는 맥조기를 하고 저 오른쪽으로 가서 산악 지역으로 가는 호랭을 넣는 것을 예조기를 합니다. 그래서 12,000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토가 없으니까 간 것이 천산바이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당무이와 제가 생각하는 차이랍니다. 농사가 제일 한반도 시대인데 그런데 그게 올라가서 가니까 9,000년 전, 만년 전 이후에는 여기 살았는데 올라가서 제2의 이름 모를 비기가 지금부터 7,000년 전, 9년 7,000년부터 9,000년 전이죠. 그때를 우리는 천산의 한인을 하지만 그때 다시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천산에서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12,000년에 농경문화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타서 북쪽으로 왔는데 이름 모를 또 홍수가 와서 거기서 못 살고 내려온 것이 9,000년 전입니다. 이 천산 바이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는 한인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산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온 것을 내려오는 것이 7,000년 전, 9,000년 전 한인입니다. 거기 내려온 곳이 뭐냐면 여족장이 했던 홍산문화. 지금 양자강의 문화가 지금 제일 오래돼가지고 황하문명이 사대문명이 됐는데 갑자기 적봉에서 나타난 홍산문화, 홍산문화도 독일민족, 우리 한국의 민족입니다. 그것이 양자강에서 나왔던 화강에서 나왔던 사대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이 되죠. 그게 내려온 목적인데 거기 하계층, 상계층인데 이게 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족장인데 그 여족장에 내려오면서 들어오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당분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문께서 그 여족장을 곰이 아니라 곰새끼 아니라 여족장에 곰 토템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주기도 되는데 받아들여서 혼인동맹을 맺고 북쪽에 있는 내맥족을 후구쪽으로 해서 세계를 만들어서 몇년 것이 당문조선이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기후학적 천문학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책을 잘 읽어보시고 그런 책을 보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왜 부정을 하느냐면 지금 하는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병도 학자
후세인데 이병도는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의 조선 편수사에 있던 식민학자 지훈입니다. 신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도는 서울대학교에 있었고 신석구는 고려대학교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성균관대까지 갔어요. 하나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역사가 1600년인데 2000년을 올려가지고 일본 서기에 난 역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빼버린 겁니다. 그게 식민학자들의 역사들이 만든 겁니다. 그거를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학자고 그 다음에 역사는 국사는 불행하게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박사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가서 다 받아봤어요. 그렇게 일본 와사다에 갔을 때 일본에서 교구파들이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 데리고 와서 그 이병도 하나 스스로 아들에서 돈도 문자로 주고 대학원은 밥도 먹여주고 그 다음 박사학위도 주가지고 한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90%가 일본 와세대학이나 경북대학에서 동경대에서 받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전 한국의 역사학회에 주로 하고 있고 초중고등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 와서 외국에 간 학사 신용화도 외국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고 윤내영 교수라고 당국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맥을 못 쳐요. 외국에서 뭐 일본 사람의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구국파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서울에 뭐 나름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에 150억 주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했다는 그 내용인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는데 이래서 우리 역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놔야 되는데 이거는 역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 7.18 역사 중에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 다음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다음 전부 다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그 밑에 한 사람입니다. 손호정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호정 교수 자체가 와서 벌써 교원대학에 나와서 교원 양성송을 만들었는데 그 교육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사계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하는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신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워낙 그 민족사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바뀌어지고 지금 우리의 역사는 문화가 생기면 역사가 생기진다. 12,000년 전에 농사를 짓고 사람이고 부족국가를 만들고 시국국가를 만들고 시작했으면 문화와 같이 역사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다리뼈 문화, 농업혁명을 이루고 농경사회가 이루어지고 농경문화를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와 연결되어가면서 우리 뿌리하고 공선이 과학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운동이 지금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구만 우리의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생기고 식민지 근성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가서 언제가 아마 중국은 대국이요 한국은 소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역동하면 고려 마지막 때부터 이승계가 이 나라를 만들면서부터 중국의 명나라를 자기 나라 섬기면서 우리는 식민지가 되기 시작했고 가장 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해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진 통일을 하고 그래서 설했을 때 그는 군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대부와 쉽게 해서 보안대작들이 우리에게 2조 500년 동안의 유교 사상과 이 사상들이 전부 다 식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려웠던 것이 강해군 시대 때 선조와 강해군 시대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북불령체를 없애버렸고 완전 중국의 신화가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신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인조 이후부터는 나라가 전부 다 중국을 대국이라 섬기는 그런 공성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내고 우리 민족의 혼을 찾아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생긴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BTS나 우리가 조선이 위대한 이 한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의 민족이 원래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예술과 문화 그래 발달된 우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빛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고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이 역사를 생각할 때는 문화를 생각하고 문화와 역사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이 문화는 농경문화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 농경사회부터 시작돼서 공업사회, 3차 산소회, 4차 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경문화로부터 그다음 이런 사회문의 문화들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까지 와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10분 동안 기회를 내는데 지금 5분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을 내서는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혹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우리 조교 표현을 좀 잘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선물로도 보고 뭐 다른 것을 잘 강조했다 보면 지난번에 1등에 대해서 몇 등 할 때 그 받으시면 11조를 꼭 우리 CO에 우리 다니는 11조 많이 안 됩니다. 11조.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고 하늘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내가 보기에 고등학교 중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기 사는 게 아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하늘에 기어나면서 세계에서 제일 1등 하는 사람들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질문은 따지고 앞으로 또 우리 하나님 축제 일어나셨으니까 회장님이 아까 못했던 얘기 우리 총무님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프시더라도 8시까지는 꼭 기다리셨다가 8시 시간이 넘으면 자유롭게 살짝 바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장님. 잠깐 오늘 너무 열강을 해주신 우리 조교님과 한현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현수 박사님. 저 PPT 잘 만들어 오시는데 우리 강혜선 PD 작가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만든다고 잘 만들었는데 참. 여러분 구독 아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에 구독 좋아요 하는 딱 비는데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강혜선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좀 괜찮더라고요. 우리 수학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한호섭 TV, 하늘 TV는 여러분의 TV가 됩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늘 조금 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못 나와서 그런데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또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뭐 소재나 이런 거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다뤄줬으면 좋겠는 주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우리 가족 같이 듣는 분들 의견 적극 수렴해가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아시겠지? 예. 자 그리고 제가 잠깐 그 학생회 그 임원분들 오늘 마치고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4월 29일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에도 차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차시냐면은 5차시에 4월 29일 하나되는 축제라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으로 잡혀 있는데 이날 그 전체 그 체육대회 겸 축제 형식으로 어우러지는 마당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고 사전에 기획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에도 차시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결석하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간식 맛있게 드셨나요? 네네. 오늘 지금 박보정 선생님이 잠깐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가셨는데 박보정 선생님께서 오늘 박보정님께서 한효섭님 수업 정말 유익한 수업 감사하다고 떡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내주신 회비로
그 조촐한 간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이제 간식도 계속 수업할 때마다 갖추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운영하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점심도 드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원래는 회비를 별도로 이제 또 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요번에 낸 회비에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혹시 학생의 변경되는 거 잠시. 네, 지난번에 저희 그 학생의 임원 잠시 지금 좀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회장님께서 좀 안내할 예정입니다. 저때 그 윤말순 부회장님이 좀 일이 평소에 하는 일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예심 부회장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윤말순 부회장님 손 좀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예심 부회장님. 이예심. 야, 나오고 이불도 이쁘고 좋은 선도 빌고 이제 쓰고 이쁘시죠? 이쁜 사람은 부회장 뽑습니다. 박수 크게 고맙습니다. 고맙다 주시고. 한 말씀. 회장님을 얘기 사랑한다더라. 반갑습니다. 저 이예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저를 호명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외국 쪽으로 일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도 같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배우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는 아파트 시행업을 해서 돈을 조금 벌었고요. 지금은 태국에서 그 한국에 조기 유학을 하는 애들을 도우는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태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매주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 부회장은 제가 사실 억지로 맡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혹간 갈 일이 있거든요. 우리 부회장님들이 인원하면 어느 때 어느 계절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태국이 날씨가 덥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때 가는 것이 참 좋고, 또 구경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을 하는 것이 좋다. 태국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회장님들 물으면 모든 게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뭐 또 나이가 좀 연식이 됐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예. 나는 한참 일하시고 정말 활기로 자기 수학여행 할 때에 이 수학여행 업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회장님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첫째. 그러고 돈도 좀 많이 내는 사람이 또 우선적으로 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기 전에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반드시 태국만큼은 한번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꼭 잊으시지 말고, 아시겠죠? 일단 박수 크게 한번 쳐야 됩니다. 수학 여행지는 태국으로 결정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래가면 더보셔야 돼. 일단 목적지 하나 정해놓으면 무조건 실천은 됩니다. 예. 목적 정하지 않고 웃잡고 하다 보면 막 코가 되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예.
아까 잠깐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이 좀 바쁘게 살아야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로 많이 받고 또 바쁘게 살아야 되지 멍청해가지고 막 집에 앉아있으면 잠 뺏겨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 들면 잠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저도 잠 많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집사님이 하는 말은 당신은 어째 삼촌배기 내보로 별명이 삼촌라고 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이 누구부터 가면 커럭커럭 삼촌되면 막 이렇게 소리 난다고. 재봤나 안 재봤나 내가 안 재보니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나는 3초가 돼가 코를 크는지 뭐 5층이 1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만큼 빨리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아까 저 이야기 좀 했죠. 그래서 나도 그 각 구에 체육회 그 회장을 뽑는데 우리 부산 친구는 그 별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청사 앞에보다 한번 해봤는데 뭐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주위에서도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하고 이래서 맡았는데 어저께 그것을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최종적으로 같이 이제 학교 같은 입학식인데 같이 이제 그 모임을 이제 한번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 이제 창립 그 한다고 뭐 부산 진구의 합창단을 이래 모셔가지고 노래도 듣고 그 다음에 이 트럼펫 부르는 오케스트라 이런 그 팀도 와 부르고 이런데 이 인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노래를 딱 그 합창단 그래도 한 40여 명 모셔가지고 한 곡 부르고 갈 수가 없다. 그럼 두 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한 곡 딱 부르고 나서 전체 앵콜하고 박수를 되게 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이 교육도 하고 리허설 할 때 박수 약하다고 감도 치고 이랬는데 실제 어제 딱 오후에 딱 출발 딱 했는데 딱 보니까 박수 이거 치야 되는데 앞에 노래 딱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올 때 아마 앵콜하고 박수 치고 나야 두 곡을 원래 두 곡을 부르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만이 교육을 시키는데 한 곡 딱 부르고 나니까 가만 사람을 쳐다보고 가만 있어요. 뭐 어째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음 또 두 번째 또 이 부르기가 좀 어색하다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그 순간에 노래 부르는 그 순간에 다 까먹어보고 그 전날 또 연습을 다 해도 그게 잘 안 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힌트 주고 그러면 요번에는 오케스트라가 9명이 그 했었어요. 보통 보니까 한 사람 나오는데 그러면 재미없다 해 내가 9명 다 초청 다 이렇게 했는데 각자 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단막으로서 짧게 이렇게 뭐 팝송하고 다 섞어서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부산에 그 노래 해가지고 부산 갈매기 그 야구장 가면 어머니고 부산 갈매기 그거를 딱 하려 하는데 박수를 그만 시작했는데 그것도 깜빡이적 보고 노래 부른다고 멍하이다 보니 부산 갈매기 그걸 갖다가 할까 말까 해서 보니까네.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 앉아가 다른 사람 안 하게 내가 이제 크게 앵콜야 그거 가면 주었더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까 따라서 전체가 다 앵콜 해가지고 부산 갈매기 그 노래를 잘 소화를 잘 했습니다.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일순간순간적으로 참 보면 금방 이야기해도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고 모르겠고 그게 보통 연식이 좀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종이 좀 가져갖고 그날 공부한 거 있죠. 내가 몰랐는데 지금 중요하네. 씹을 때 몇 개 아니더라도 그거는 꼭 적어가지고 기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래 간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정신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정신이 또 우리가 맑아야 된다. 이래서 정신
세계인데 정신하고 마음하고 그다음에 또 행동 이렇든 이거저거는 하여튼 금방 찍은데도 금방 이게 첫 장이다 이게. 그건 장난도 좀 쓰기십니다. 예. 그 정신 중에서 하늘 정신, 하늘 정신 다음에는 하늘의 마음이고 그다음 하늘의 행동입니다. 이 세 개를 우리가 잘 소화해 나감으로 해서 이 하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고 또 다는 아니지만 그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또는 마음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우리가 또 남인데 뭐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배려해주고 남인데 항상 베풀어 주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 나름대로 실천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늘이 기본 뜻이다, 기본 정신이다 하는 것이 우리 총재님의 칼럼에 그런 정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절대로 잊어보지 말고, 방금 내가 이 낙서 다 했는데 총재님이 자꾸 가져가려고 했어. 내가 뱉어는 내가 놨어. 가져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뺏기까 싶어갖고. 나는 여기 방금 읽어보고 다 볼펜 가지고 딱 줄로 끊어놓고 또 이 사각형을 딱 중요한 부분은 와꾸로 딱 쳐가지고 해놨습니다. 다음 읽을 때 그 부분만 먼저 읽어보라고. 예. 그만큼 또 적는 것도 좀 중요하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공부한다고 적는 놈이 별로 없어요. 듣고 왔다 이거 머리가 엉큼 좋으니까. 왜냐면 폰 내가 맨날 일하다 보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사실상 폰도 중요하지만 3살, 5살만 딱 되면 이 손이 그 예쁜 손 쭉 해가지고 이 폰 내가 탁 이래 능구로 보면 기가 참 가르쳐주도 않는데 그것을 쓸 차례요. 그래서 앞으로는 폰 가지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가 적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더 나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우리가 좀 적어보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중단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실천할 것은 같이 우리가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간으로 우리가 첫째 기간의 목표는 그걸 정하자. 왜? 내가 알고 너가 알고 서로가 알면 다 같이 화합될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을 또 우리의 감정을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첫째 돼야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이해도 해줄 수 있고 또 좋은 일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느냐.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뭐 하자 해도 잘 뜻이 통하지 않고 의견 일치도 잘 안 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전부 다 갈 때 가기 전에 돈 1,000원씩만 우리가 기부하자 이러면 설마 돈 없나 자식 뭐 1,000원만 너 기부하나 이래서 하는데 마음만 딱 맞으면 1,000원 가면 1,000원가 되겠습니까? 막 양하는 5,000원 가지고 어디 통면 들어가 연금 받고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 의견도 나오는데 그 교감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은 그런 이야기 해도 같이 서로 통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보기를 들면은 뭐 1,000원, 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은 정말로 틀림없다 이래 싶고 정말 우리 바라는 거다 이래 싶으면 태국 여행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좋은 여행도 있고 하니까 미국에 그 여행하는 일을 우리가 모임해가지고 같이 여행하는 것도 잘하면 또 엄청 싸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잘못하면 엄청 비싸게 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 타기 나름이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정보를 많이 알고 전번 우리 일기 때 보니까 그 여행사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좋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자기가 혼자 졸업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좀 얼빠한 사람입니다. 무슨 빵하다? 얼빠네. 왜냐면 많이 가르쳐주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우리 여수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야 그러면 저 친구 저 먹고 그 회사의 사장이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행이라도 하자. 이래 될 건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시니 본인도 손해요. 우리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좋은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했으니 우리도 함께 같이 한번 갔으면 싶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돈이 가장 작게 드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멀리보다도 빠른 시일에 가는 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갈수록 그래서 한밤 자고 두밤 자고 시밤 자고 이런 데뿐만 막 그 뒤에부터 막 정이 되고 어이 김구원 하고 막 또 부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교라는 것 서로서로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상당히 화합에는 큰 이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